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8월 넷째 주, 국민의힘 각각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46.7%, 국민의힘은 36.1%입니다. 전주랑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0.9%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일단 양당만 보면 양당 지지도 변화가 크지는 않은데 두 분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윤 변호사님? 예, 기본적으로 일단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또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었죠.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뭐 숙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민들 가슴을 좀 쓸어내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좀 녹아져 있었던 게 아닌가. 바로 전 이 지표와 또 보더라도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이 출렁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장기화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역대에도 정치인을 사면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던 전례는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단발성 이슈는 이제 마침표가 찍혔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은요? 앞서 네. 장도혁 대표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에 두 명의 후보, 김문수 후보와 장도혁 후보가 워낙에 강성의 메시지들을 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실망을 드리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강성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의 지지까지도 끌어안는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그런 인선들을 하게 된다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조국 대표가 사면된 부분 네. 그리고 내일 또 최규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경제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3천대 초반에 박스에 갇혀 있는 부분들, 미국에 가서도 도장을 찍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관세가 2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언제 다시 뭐 개방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성. 예, 다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쇄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변화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지지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조국혁신당 경우는 8월 셋째 주 저 앞까지 가면 더 경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12주 만에 2.5%로 최저치라고 해요. 이게 지금 조국 원장이 없던 시절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엄청 호의적이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았던 그 네. 여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정말 시그니처 정치인은 조국 대표였던 겁니다. 네네. 전 대표. 근데 복귀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복귀했을 때는 조국신당이 일부 올랐는데 올랐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2.5%까지 유지까지 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잰 걸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 이 전국 단위 선거에 채비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올인하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 전에 또 정치적 변수로서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합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지율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지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조국이라는 개인 정치인의 많은 부분이 조국혁신당은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른바 SNS 정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칭찬 일색이겠죠. 그런데 그 어떤 평가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한테도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제 단계에서 내야 되는데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SNS 글들은 뭐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기사를 링크를 건 거라고는 합니다만 2030의 어떤 남성의 극우화에 네. 대한 우려 그리고 오히려 상류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2030 남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 남성분들은 유권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를 비판하는데 정치인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왜냐하면 분리해서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율의 어떤 반등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세로 반영한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원장의 행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어떤 행보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최저치를 기록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특사로 내보내줬는데 네. 국민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메시지들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본인이 뭐 수사를 받고 그랬을 때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었던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고 나온 다음에도 반성하는 메시지들이 나오질 않고 2030 청년들, 공정의 이슈 때문에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러한 메시지들은 결국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중도층까지 아우르면서 대권주자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감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을 보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내부적으로는 안도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에서 포스트 이재명 새로운 대권주자가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은 그동안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대권주자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 합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내놓는 메시지들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메시지만 내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지금 딱히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새롭게 대권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밑바닥 이것이 대권주자까지는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